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정보와 처리 관리 시간입니다. 줄여서 우리 정보 시간이라고 하고 있죠. 네,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 하여튼 멋진 1학년 일반 학생 여러분, 일반 네, 제가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거 여러분 진심이에요. 진심. 절대로 여러분들 거짓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는 진심이라는 꼭 받아주시고, 특히 정보 시간은 아주 더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보 시간 하고요. 이번 주 수학 능력 시험 때문에 이렇게 영상 하는데, 하여튼 영상 만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매번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3시간 돼 있습니다. 오늘 1시간 하고 금요일 날 2교시가 지금 2시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2시간 동안은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 우리 함께 좀 가봅시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 함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함수 쪽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함수. 자, 이 함수는 선생님이 분명히 강조했어요. 이 뭐 암기 중요합니다. 이해도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함수는 우선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먼저 한 후에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좀 어려워요. 자, 함수는 이해를부터 하고 암기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순서 이해 다음에 암기 순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가셔야지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6회 문제를 좀 중심으로 6회 문제 중심으로 해서, 자, 비슷한 문제 제가 회차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당 회차를 찾아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함수를 정확하게 마스터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6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는 버립시다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가지고 조금만 더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6문제 다 해도 되는 문제고요. 포기할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한번 조금 다 해보시고, 요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하시고, 거기 좀 졸리다고요. 참으시다. 네, 제가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졸리면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함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네. 자, 함수가 되면 여러분들 이건 다 기본적으로 하자고 그랬었고, 함수가 되면 여기처럼 문제 1번이 요만큼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나머지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가는 거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기본적으로 봐왔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첫 번째 문제. 여기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항공사 상품의 코드 5번째 글자가 1이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대한항공, 2면 아시아나항공, 3이면 또는 4면 5면 저가항공으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 여기 함수 준다고 그랬어요. if 함수를 사용하세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id 함수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if는 어떤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을 주고 이 조건을 물어봐요. 물어보면 if 조건은 예, 아니요, 이렇게 뭐 물어볼 수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것만 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답은 없다고 그랬어요.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을 물었을 때 이 조건이 예라고, 이게 뭐 우리말로는 참이라고 하죠. 참이면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렇지 않으면 no라고 하는 거를 하시오. 여기는 yes, 여기는 no,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올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left 함수가 와도 되고 right 함수가 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문제는 미드 함수예요. 그래서 미드 함수 이렇게 여기다 집어 넣는 거죠. 자,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문제를 아직까지도 본인이 안 읽어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문제는 반드시 본인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상품 코드가 몇 번째? 5번째. 자, 상품 코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C가 하나, 둘, 셋, 하이픈도 포함해요. 넷, 다섯. 여기는 첫 번째는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우리가 문자라고 섞였을 때 문자하고 숫자하고 섞게 되면 이것도 문자라고 불러요. 네, 여기 때문에 3이라는 문자가 찍혀 나옵니다. 그렇죠? 3이라는 문자가 두 번째 것에는 얼마가? 5번째니까 1인 거죠. 요 문제. 이거 수식은 잠깐 잊어버리세요. 이 함수 수식은 잊어먹더라도 잠깐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 문제를 여러분이 고스란히 익혀보면 됩니다. 이 글자에서 여러 개를 뽑아오는 게 아니라 한 개만 뽑아온대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미드. 자, 어디에서? B5에서 몇 글자를 가져오나요? 몇 글자를 가져와요? 네, 몇 글자를 가져오냐면 아니 몇 번째죠? 몇 번째? 여기 5번째잖아요. 5번째에서 글자 하나가 따지면 글자 하나가 네, 하나를 가져와라 이 뜻입니다. 이 뜻 그렇죠. 자, 만약에 글자 5번째에서 2개를 가져왔다면 여기서 얼마를 가져요? 3, 1을 가져와야 됩니다. 3, 1. 끝에가 이렇게 돼 있으면 3 하나만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이해되시죠? 자, 요 조건입니다. 요거 미드 함수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1이었니? 1이니? 물어봤어요. 그러면 참이면 yes면 대한항공, 노면 아시아나항공이 아니죠. 그렇죠? 다시 처음부터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 이 앞에 거를 그대로 카피에다 붙여 놓으시고 노가 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if 어떻게 물었어요? 요거 다시 나왔네 그랬죠? 미드 다시 들어가고 이때 yes가 되게 되면 역시나 아시아나 항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함수가 2개니까요. 자꾸 어렵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if 함수를 한번 자기가 좀 분석하고 그다음에 미드 함수도 한번 분석해 주세요. 시작 위치에서 지정한 수만큼 시작합니다. 이렇게 추출합니다. 자, 미드 함수 다시 한번요. CHC 316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렇게 써 있는 문자 중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한 글자, 요 C자 하나만 뽑고 싶다. 요 C자 하나만 뽑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미드 함수 쓰시고 가로 열고 여기 해당 셀이 B5라고 합시다. B5에 써 있다면 B5에서 몇 번째? 하나, 둘, 세 번째니까 3. 몇 개를 가져올 거예요? 하나 가져올 거예요? 2개 가져올 거예요? 하나. 그러면 얘는 C라는 문자를 가져올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B5에서 세 번째에서 3개를 가져오세요 라고 할까요? 뭐 4개를 가져오면 좀 덜 헷갈리겠네요. 자, 4개를 가져오세요. 그럼 어떤 결과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때는 C 다시 3, 1, 6 이렇게 불러오겠네요. 그렇죠? 자, 요거는 4개를 요거는 시작 위치입니다. 여기 써 있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자, 이 문제는 9회 2번, 8회 2번 문제 있어요. 이 문제가 이해됐다고 그러면 자, 8회를 9회하고 8회 순서가 바뀌었었네요. 자, 8회하고 9회 2번 문항도 거의 비슷하네요. 1번, 2번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시간 동안 가급적이면 뭐 10회까지 다 풀겠지만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오프라인 시간에 한번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지장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설사 프린터가 없다 하더라도 이해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이거죠. 똑같은 문제. 출발 요일 구하는 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였죠? 네, 여러분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것은 일요일까지 쓰는 문제가 좀 어려웠죠. 자, 그거 외에는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자, 어떤 문자 아까 좀 전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할 때도 마찬가지야. 아시아라고 쓸 때 문자에 대해서는 항상 따옴표, 이 따옴표를 붙여줘야 된다. 여기도 월요일은 따옴표, 화요일 따옴표, 수요일 따옴표, 목요일 따옴표예요. 이거 따옴표를 빼먹게 되면 나중에 칠 때 오류가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장이고 지금 좀 긴장하다 보면 이 따옴표를 하나 잘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월요일 해놓고 그리고 잊어먹고 그냥 따옴표 이렇게 해놓고 화요일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따옴표가 이거는 원래 여러분 의도는 이거 하나 따로 이거 하나 따로였지만 이 컴퓨터 인식할 때는 이렇게 해서 따옴표 하나 얘는 따옴표가 없고요. 이거는 여는 따옴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타가 없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오타 없이 따옴표를 정확히 입력해 주십시오. 여기 각각에 대해서. 자, choose 함수는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choose 함수는 여기 요 위키디에라고 써 있는 요게 인덱스라고 그러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여기서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게 숫자를 주어지면 그 숫자가 1이면 월요일, 2면 화요일, 3이면 수요일, 4면 목요일, 5면 금요일 이런 뜻이에요. 뭐 당연히 나머지 7이면 이렇게 되겠, 6, 7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 뜻입니다. 이 위키데이라고 해서 자 위키데이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컴퓨터가 알아서 우리한테 야 이게 월요일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면 좋겠지만 컴퓨터는 월요일 화요일 알면서 우리한테는 숫자로 알려줄 거야. 숫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런 함수를 쓸 겁니다. 자 F5에서 보시면 날짜, 요게 날짜죠. 이 날짜로 2019년. 와, 2019년이 뭐 했을까 이날에? 저도 기억이 없는데. 자, 이날이 무슨 요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컴퓨터가 계산하는데 지금 F5에서 가져오세요. 그래놓고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 월요일을 1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그쵸? 자, 여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방식을 쓰는데 시험 문제 그럴 일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1이었다 그러면 뭐만 바꿔주면 돼요? 일요일을 맨 앞으로 남겨주겠죠. 그러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끝나는 게 토요일로 끝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복잡하신 분들은요, 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공식처럼 위키데이 하면 요 날짜 반환 타입은 우리 뭘로 한다? 2로 한다. 됐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요 위키데이 함수 영역하고 choose 함수 영역하고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네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일이 워드를 친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어때요? 7회에 2번 문제로 나오고요. 10회에 2번. 얘도 2번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 번만 스스로 풀 수 있다면 뭐 선생님은 뭐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으로 넘어가나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것도 뭐 순전히 이해 문제입니다. 자, 어떤 거, 1번 학생의 정보 점수 90점, 2번 학생의 정보 90점, 95점, 3번 학생의 정보 점수 85점이다. 요들 간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쵸? 평균을 구하세요 하게 되면 요 세 개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를 해야 되죠? 하나, 둘, 셋. 인원수만큼 나눠주면 되는 게 이게 평균이죠.
합계 나누기 평균이었습니다. 수. 그래서 이게 평균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 평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평균 요구할 때는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단순히 평균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조건에 대해서 뭐 여기 1번 학생, 뭐 홀수번에 대해서 요 학생에 대해서만 내가 평균을 구합시다. 이렇게 조건을 부여했을 때 네, 이때 쓸 수 있는 게 d-average 함수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d-average 얘는 평균이잖아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달라고 했고 또 이거 유사한 문제는 d-sum이라는 문제도 있어요. 자, average는 평균이고 sum은 합계입니다. 이거 외에 사용법은 똑같아요.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여러분들 범위 제가 요 d average d sum 나올 때는 항상 여기다 동그라미 쳐달라고 했죠.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습관적으로 데이터 전체 데이터 베이스 이렇게 써 주시던지 또는 데이터 전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 그렇죠. 그래서 뭐 범위 잡아주는 데죠. 범위는 전체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네. 12. j2의 10인가요? 여기가 j2의 12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살짝 내려보면 j. h네 h. 네, h의 12로 돼 있습니다. h의 12. 잠깐 이거 보면 살짝. 자, h의 12로 되어 있고요. 네, h의 12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자, 이 중에서 내가 알고 싶은 관계 뭔지 정확히 꿰뚫어 봐야 됩니다. 자, 상품 가격의 평균, 상품 가격 이거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네, 상품 가격의 평균을 알고 싶다는 거죠. 이거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의 평균.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이거의 평균을 좀 알고 싶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의 모든 평균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조건이 뭡니까? 네, 이 조건이 뭐예요? 출발, 부산이 출발이 부산. 그쵸? 출발 도시가 부산인 거를 찾아달래요. 출발 도시가 부산인 거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되죠. 항상 함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할 건데 이 중에서 뭘 할 거다? 부산. 그러면 자, 여기 출발 도시가 부산. 여기 있죠. 요거에 할게 145만원. 그다음 쭉 내려보면 얘도 부산이네요. 그쵸? 그럼 얘 둘이 더해서 이거의 평균을 구하자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거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의 평균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의 평균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d-average 함수를 썼으니 뭐 우리가 몇 개를 할 건지 필요 없어요. 조건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은 뭐야? 출발 도시가 여러분들 ITQ에서는 이렇게 조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바로 밑에 있는 게 조건이에요. 뭐 인천이고 대구 이런 거 안 구해요. 무조건 부산 있는 걸 구합니다.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어떻게 써요? d-average 일단 틀려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니까 B4부터 H의 J의 12 끝까지 해서 상관없어요. 죄송합니다. 끝까지 해서 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계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도 돼요. H의 12로 해도 되고 J였는데 일단은 우리는 D라고 썼으니 그냥 의식적으로 전체 데이터 전체를 합시다. 여기까지 잡으시고,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죠? 상품 가격 이들의 평균을 알고 싶어요. 그렇죠? 이걸 평균 알고 싶으니까
h에 for 이때 제목열만 주황색 부분만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다 알고 싶다고 안 했죠? 문제는 출발 도시가 부산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출발 도시가 부산 이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 그래서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E4부터 E5까지 조건 써주면 돼요. 이게 조건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끊임없이 나와요. 어렵진 않고. 그래서 포기를 할 거냐? 포기하기는 너무 좀 아깝죠. 그래서 포기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출제 빈도도 보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눠지긴 했지만 6회부터 10회 전에 5회 전에 5회 동안 7회에 나왔었고요. 8회 5번에 나왔었고요. 9회 5번에 나왔었고요. 10회 5번에 나왔어요. 6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 번도 안 빼고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뒤에는 dsum이라는 게 나왔어요. dsum. 뭐 상관없습니다. dAverage. dAverage는 평균을 알고 싶은 거고, dsum은 네, 합계를 알고 싶은 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자, 조건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조건에 대해서만 내가 합계를 낸다. 어떤 조건에 대해서만 평균을 낸다. 이때는 dsum. 그리고 이 dsum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시험 문제에 dAverage라는 함수를 가지고 쓰라고 했으니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네. 몇 번 문제인가요? 4번 문제네요. 자, 끝이 보입니다. 예. 20분이 좀 지났는데요. 자, 끝이 좀 보이고 있어요. 조금 빨리 할게요. 자, 9월의 평균을 보시게 되면 9월의 평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9월 이후에 출발하는, 그러니까 9월보다 작다는 얘기는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네, 내가 이후니까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 2019 09 01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문자가 같이 있으니까 앞뒤에 따옴표를 붙여줘야 되겠죠. 따옴표를 붙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 개수를 구한다.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count, 네, count입니다. 근데 그냥 막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에 맞춘다. count if 만약에 조건이 맞으면 count 하세요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죠. 상품 수를 찾으니까 상품 수 뭘 찾아야 될까요? F. 여기서 이걸 찾아도 되겠네요. 이걸. 자, 찍어주면 됩니다. F5에서 F12까지 에서의 이 뜻은 에서입니다. F5에서 12까지에서 뭘 찾아요? 크기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2019 이거보다 큰 놈만. 자, 9월 1이니까 얘 체킹해야죠. 얘는 아니죠. 얘 체킹해야 되죠. 체킹해야 되죠. 안 해야 되죠. 체킹해야 되고요. 안 해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2019 요거 써 있는 문장 그대로 갖다 집어넣고, 자, 함수 수식에는 and 개라고 했어요. 이거는 숫자 키로 7번으로 있는 건데 문자와 문자를 붙여주는, 여러분들 풀 알죠? 풀. 예,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장과 뒷장을 붙여준다. 이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d 개. 어려운 거 없네요. 자, 이 문제도 어렵다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이때 이 문제도 좀 잘 보시면 8회차에 시험 문제 예시로 들어드렸고요. 7회차도 지금 응용을 해서 조금 응용, count if를 셌으면 어떤 거예요? 네, sum if를 구해라. 네, 이렇게 놓고 나누어서 평균을 구해라. 이 뜻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고, count if는 범위를 주고 조건을 줍니다.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데이터 입력할 때 함수 이름을 정의하시오. 이름정의 있죠? 이름정의 잘하면 이 범위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인가요?
좋아요. 5번 문제. 6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죠.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좀 힘내십니다. 자, 뭐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함수 문제 중에서는 라지 함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스몰이라는 함수 있습니다. 예,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아니면 두 번째 큰 거, 두 번째 작은 거, 세 번째 큰 거, 세 번째 작은 걸 때 이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요게 되시면 정의된 이름, 요 정의된 이름을 했으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라지라는 거 좀만 잡아주시고요. 라지만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샥샥 보시면 라지, 네, 라지. 그냥 라지라고 쓰시면 되고요. 라지 예약 인원 이게 범위죠. 이렇게 이게 범위입니다. 이 중에서 몇 번째 큰 거예요? 두 번째니까 2. 첫 번째면 1, 세 번째면 3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도 보시면요. 7회 5번 문제, 9번에 5번 문제 출제됐고 8회에 3번 문제, 10회 3번 문제. 지금 6회인데 6회, 7회, 8회, 9회, 10회 다 있죠. 이때는 물론 맥스지만 자, 이 문제 다 있는 문제입니다.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문제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이거 하면서 좀 궁금하다. 궁금하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연락 주세요. 뭐 구글 시트에다가 클래스팅에다 입력하셔도 좋고요. 선생님 핸드폰 번호로 입력하셔도 좋습니다. 꼭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마지막 문제. 자, 이거 모르시면 감첩일 것 같아요. 우리에서. 자, 마지막 문제. 역시나 무슨 문제였죠? 브이루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브이루거. 자, 브이루거 문제고요. 나머지 어려운 문제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효성 검사. 여기에는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걸 썼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글자 외에 다른 글자를 입력이 가능하다? 안 하다? 네, 안 하다. 왜? 유효성 검사를 했기 때문에 유효한 것만 인정하겠다. 근데 자, 출발 날짜에 대해 그쵸. 이거 여러분들 두 가지만 여기서 체킹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최종 출발 날짜. 요게 알고 싶은 거 하나. 그 다음 여기 앞에 거는 홍콩 마카오인데 이 제목에 보시면 여행지죠. 여행지. 여행지에서 이게 홍콩 마카오 올 때 출발 날짜 알고 싶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친절하게 브이룩 함수 써 있어요. 브이룩업 조금만 참아요. 네, 3분 2, 3분 안에 끝냅시다. 브이룩업. 자, 여기 홍콩 마카오 요거는 H에 14 H에 14, 그 다음에 뭐죠? 이 여행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여행지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여행지가 아니고 상품 코드였다면 여기부터. 만약에 출발 도시였다면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행지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불러 잡아서 끝까지 잡아도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아니면 필요한 H 영역만 블록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잡았죠? 자, 이 상태에서 어째요? 출발 날짜를 구해야 될래요. 자, 출발 날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네요, 여기. 자, 이렇게 되면 출발 날짜는 몇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떨어져 있는 영역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1일, 뭐 9월 8월 30일, 9월 30일인가요? 9월 30을 찾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9월 30일 없죠. 그랬을 때 pulse라고 해놓고 네, true라고 해놓으시면 가장 가까운 근사값을 찾아줍니다. 네, 정확한 데이터보다는 가장 가까운 게 9월, 네, 10월 1일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보다 작은 거니까 9월 18일, 네, 9월 19일, 9월 19일자를 찾아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랬었죠. false 또는 0을 집어넣는다. false 또는 0을 집어넣는다 이 뜻입니다. 자, H에 14, H에 14 홍콩 마카오 있네요. 그 중에서 C5부터 H12 중에서 몇 번째 떨어져 있는 거? 네 번째 떨어져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만약에 답이 없으면 L을 띄웁니다. 얘는 답이 없으면 나보다 작은 수를 찾아옵니다. 가장 가까운 수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V 룩업까지 했고요. 자, 30분 또 강의 동안 좀 들으려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앞장에 가서 반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함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커말에도 이거 끝나면 이제 커말도 한두 문제 다뤄야 되는데 커말도 역시나 이 문제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놓으시면 일석사조가 될 것 같아요. 자, 일석사조를 노력해 보면서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